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나씨님. 금요일 중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빚내서 개발 힘들어진다. 자기 자본 20% 미만 대출 제한 검토. 기존 5% 이내 저자본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자기 자본 비율 3%대 취약한 구조 개선에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어렵죠? 그쵸. 사실 빚내서 개발이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좀 속도가 좀 안 붙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속도보다도요. 네. 원래 시행 이거를 그냥 편하게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거는 이제 시공사, 그거는 이제 건설사가 하는 거고, 네. 땅을 사서 그거를 디벨롭하거나 개발하는 행위를 이제 시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빚내서 개발을 하는 데가 있고, 자금력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들은 자기 자본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요 정도로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돼 버리거나, 만약에 이게 브릿지론에서 PF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네. 인허가가 안 나거나,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꺾이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은 영세한 시행사들은 그 현장이 망하게 돼버립니다.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흐지부지보다 완전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요. 근데 이게 자기 자본, 저자본 리스크 해소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이분들은 거의 영끌이나 마찬가지예요. 영끌뿐만 아니라 이거를 연대 보증까지 다 서야 돼요. 그러면은 그 연대 보증 쓴 사람까지 해서 이게 다 같이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주변인들까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게 원천 봉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안목이 있거나 근데 나는 돈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인맥들이 있어서 돈을 융통을 할 수가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그냥 엄청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다. 완전히 이제 봉쇄하겠다. 왜냐면 이제 이런 위험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또 거꾸로 해석해 보면 아무리 영세해도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 대출도 막겠다, 디딤돌 대출도 막겠다, 그리고 공급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시행사들이나 사업 주체들도 개발을 안 한다.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너네들도 대출 안 해줄 거야. 개발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공급이 계속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결국 공급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지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0 변동성 심하다. 강달러 지속, 금리 인하 불투명. 그래서 전문가는 한국 증시 단기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적으셨네요. 요거는 좀 약간 제가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안정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권으로 안 가고 계속 변동성이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K국장은 유난히 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4만전자를 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어제 5만전자 깨졌죠. 그리고 2차전지도 지금 폭락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뉴스에 결국에는 IRA를 건드린다고 만진다고 이제 발표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2차전지는 이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저점에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장기 추세로는 어느 순간은 턴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강달러 이것도 결국의 방향은 금리 인하는 불투명이라고 적었지만 내려가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파월 아저씨가 이제 15일 오늘 오전 6시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트럼플레이션 우려했나라고 이렇게 뉴스 제목은 달았지만 이거에 대한 이면에 있는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취임식이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던 안 하던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딱 금리 인하 해버리면 그림이 좋은 거죠. 내가 취임했어. 그리고 금리 내렸어. 그리고 경기는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그림이 보기 좋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취임하기 전까지 지금 다른 경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지수 PBR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이게 PBR이 0.8에 와 있었던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그러네요. 03년도 그리고 이때가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빠져나갈 때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때였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03년도 이후로 지금 09년도 지금 이후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이 네 번째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은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용감하냐 못하냐, 공포에 떠냐 안 떠냐, 그리고 나는 분할 매수를 했냐 안 했냐, 나는 몰빵해서 물려있냐, 신용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플레이가 달라지겠죠. 결국에는 지금 시황은 저점을 잘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락으로 갈 일은 없게 보입니다. 나락으로 빠진다 한들 제한될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다.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 6월부터 한답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 절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꾸고 그냥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안전진단을 조금 이제 이것도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신통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랑 같은 뉘앙스인데 결국에는 신통도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원래 현행대로 가는 차트라면 개선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줄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으로는 줄은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 안전진단을 뭐 빨리 해줄게 뭐 그걸 없앨게 해도 중요한 거는 정비구역 위반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율이 50%, 조합설립 동의율은 75%를 충족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럼 저 동의를 다 받아내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고 제가 복잡하고. 어젠가 그젠가 저희 그런 얘기 했었죠. 나 여기서 지금 나이 70이야. 네. 나이 70 먹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돈 더 준다고 딴 데로 가라 그래. 동의해줘.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왜? 그죠? 네.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어렵다. 근데 이제 목동이라든지 이런 재건축에서 사업 수익 구조가 많이 나오는 곳들은 일단은 동의율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쪽들은 괜찮지만 제초한 부담금이 지어지지 않는 현장들은 어렵겠죠. 어렵다. 이거는 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빨리 되진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위례의 희망 도심지구 자녀 세대 세가구 모집. 그래서 접수일은 25일부터 그래서 시세 차익 5억 정도라고 적었는데요. 그리고 1.3% 고정금리 4억 한도로 30년 대출 가능. 그래서 5억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안전마진은 있습니다. 입지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고요. 위례 A2-7 블럭 신혼 희망타운 이제 세 세대가 나온 거고 여기에서 한 1k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거리를 한번 찍어볼까요? 대략적으로 찍어보면 직선거리로 1km 나오네요. 1km 직선거리 1km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6.2억 정도에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건데 당첨이 되면. 근데 지금 시세가 여기는 지금 이제 30평형대라 그냥 평당가로 비교해보면 원래 소형 평형이 평당가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냥 3,700, 뭐 3,600, 3,800, 뭐 3,900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4,000 정도로 잡으면 428, 432 그러면은 9억 정도로 이제 보게 된다면 안전마진은 한 3억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 주변에 20평형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평형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요걸 보게 되시면 25평형이 지금 13억 7천 이래서 이거랑 비교하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평당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7억이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말이 안 맞는 거. 여기가 입지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맞고 평당가로 한 4천 정도 계산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 한 3억 정도로 안전마진을 볼 수 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뉴스에서 1.3% 고정금리로 30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상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 1.6% 최고 4억까지 그리고 20년 30년 중에 선택인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 처분이 공유라는 게 있어요. 이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대출 만기 전에 조기 상환, 처분 손익에 따라서 즉 처분했을 때 평가 손익에 대해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 난 거를 일부분 떼어줘야 돼요.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오는 세대는 신혼부부 한 세대,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한 세대, 한부모 가족 한 세대에서 이렇게 세 세대가 나오고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20% 이자 후불제, 잔금은 이제 70%, 26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약해서 무조건 하셔야 될 현장으로 보여지고요. 다섯 번째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중단. 그래서 구로 강서 강북 5곳이 마지막이다. 주민 반대 지역 미선정, 뭐 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이제 보시면 또 똑같아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빌라나 다가구 이런 쪽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그런 분들이 저거를 부시고 새로 지으면 갈 데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모아타운 선정하는 곳들에 이제 다가구 다중주택들이 꽤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저거 하나 가지고 나는 이제 뭐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보내겠다. 이러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반대예요. 나 여기서 월세 받아가지고 내 노후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걸 왜 때려 부시냐 이래버리니까 반대를 하거든요. 그럼 반대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자치구에서 선정 안 하겠다. 너희들끼리 소유자의 60% 동의를 받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면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필진 분들께서 또 글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하이클래스 그곳 제주 대정읍 영도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가게 되면 월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주도 월세요? 없을 것 같아요. 아시네요. 월세가 있긴 있는데 월세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연세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연세요. 그러니까 깔세 그냥 1년치를 한 번에 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12개월 곱해가지고 1년치를 그냥 한 번에 내는 걸 이제 연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 여기 제주 영어 교육 도시에 대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농담 아닌 진담이 이제 섞여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애들이 다니잖아요 학교를. 여기에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실까요?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 1년에? 1년에? 1년에
그냥 찍는 거예요? 네, 찍어보세요.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얼추. 예.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그냥 억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예. 그 한 명당 들어가는 이제 네. 비용 정도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유명했었어요, 원래. 예, 서울 강남에서도 이쪽으로 이제 애를 보내서 엄마들이 이제 라이딩하고 뭐 그런 쪽으로 유명했었는데 제주도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제주도의 영어 학교라든지 연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